자, 이번 시간은 상용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란 무엇을 상용 로그라 그러느냐? 자, 상용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 이 녀석을 상용 로그라 그럽니다. 밑이 10인 로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편하게 뭔가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경우에는 밑 10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략해버리고 써요. 밑 10을. 그래서 앞으로 밑이 없는 그런 형태의 로그 값이 등장을 하면 그 녀석은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용 로그가 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느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표현법이 이름하여 십진기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십진기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하는 숫자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만을 가지고 이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9개를 나타내는 숫자는 9인데 10개를 나타내는 숫자는 특별히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를 더 만들어서 1, 0 하고 쓰면서 얘를 10 하고 읽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10번째 값을 나타내는 것은 자릿수를 하나 더 늘려서 만드는 이런 형태의 숫자 표현법을 십진기수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십진기수법하고 밑이 10인 상용 로그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자,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밑이 10일 때 1, 이라는 수치는, 자, 우리 로그 성질에서 배웠죠. 자, 로그 10의 1은 0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10의 10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로그 10의 100은 자,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결국 2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0은 1. 그래서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면요. 자, 이 진수의 자릿수 값과 이 로그의 결과치 값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자, 자릿수가 한 자리였을 때는 0하고, 그리고 여기가 좀 커지더라도, 자릿수가 좀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서 숫자가 커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로그 2, 이런 숫자 값이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은 여기가 2였을 때, 그리고 10이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는 10이었을 때 드디어 1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로그 2니까 1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로그 2의 값 전체는 0과 1 사이 값, 즉 0.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그의 결과치 값이 0. 얼마이면 이 자릿수 값이 한 자리구나. 자,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10인데 10이었을 때 1이 나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로그 50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50이라는 수치는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면 10이었을 때가 1이고 100이었을 때가 2거든요. 그럼 50은 사이값이니까 네가 1. 얼마겠구나.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로그의 결과치가 진수의 자릿값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십진기수법을 사용했을 때 이 상용 로그와 잘 어울리더라. 밑이 10인 로그와 잘 어울리더라. 그래서 이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지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깊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밑이 10인 그러한 로그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상용 로그 표라고 해가지고
로그 1.00의 값부터 로그 9.99의 값까지를 전부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면 보통 뒤쪽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책 맨 끝에 보면 자, 이렇게 상용 로그 표 해가지고 1.0에서부터 9.9까지 그리고 이쪽에가 0, 1, 2, 3 해가지고 9까지 해서 자, 로그 1.00부터 1.01, 1.02 해서 9.99까지 이 값들을 전부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로그 7.35 하는 값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자, 이쪽 세로줄에서 7.3과 가로줄에서 5 부분을 찾아가지고 만나지는 지점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자, 아마 그러면 그쪽에 뭐 표에가 0.8663 하고 이렇게 이제 책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자, 7.3과 5가 만나는 지점에 이 값을 읽어주면 자, 로그 7.35에 대한 소수로만 바꿨을 때의 값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하게 같은 수치가 아니고요. 얘는 이제 근사값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요 뒤로 그냥 쭉 한없이 소수값이 등장을 하는데 자, 얘를 그냥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타내 준 값입니다. 그래서 근사값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거를 같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용 로그 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1.00부터 9.99까지만 지금 표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의 숫자들은 어떻게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자, 그 외의 그 값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로그의 계산 성질,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전부 계산할 수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예를 하나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그 735는 얼마나 될까 하고 물으면, 자, 아까 로그 7.35가 0.8663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735는 7.35 곱하기 100이더라. 그리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더하기로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렇고 보니까 로그 100 밑이 10이라고요. 그래서 로그 100은 그렇죠. 2하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 7.35의 값이 0.8663이더라. 자, 결론적으로 너는 2.8663 정도의 수치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자, 로그 7350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얘는 역시 7.35 곱하기 1000 하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 7.35 플러스 로그 1000 하고 되겠고, 자, 로그 1000이 얼마예요? 그렇죠? 3이죠? 네가 3. 그러면 3 플러스 네가 0.8663. 그래서 3.8663 정도의 수치가 된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바꿔서 소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 자, 로그 0.735라는 수치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자, 그러면 얘는요, 10분의 7.3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7.35 마이너스 로그 1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로그 12 밑이 10인 로그니까 얘가 1입니다. 그럼 앞에 마이너스까지 하면 마이너스 1 하고 되겠고, 더하기
0.8663 하고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0.1337 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로그 0.0735라는 수치는 과연 소수로 고치면 얼마나 되겠느냐? 자, 이랬을 때, 자, 얘는 로그 100분의 7.35 이렇게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두 자리가 움직여서 로그 100분의 7.35. 그렇다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7.35 빼기 로그 100이 되겠고, 자, 로그 100은 밑이 10인 로그니까 그렇죠. 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2에 자, 이 녀석이 0.8663 하고 되더라. 그렇다면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1337 하고 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한번 좀 잘 관찰을 해보시면, 자, 로그 7.35의 값을 알고 나니까 다른 형태의 735를 이용한 그런 형태의 수치들에 대한 로그 값들을 전부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 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자, 735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그 값들은 전부 보니까 지금 0.8663이라는 수치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겠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진수 자리가 지금 자릿수가 3자리죠? 그랬더니 이 값이 2 하고 나왔습니다. 자,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소수점 앞에 4자리죠? 그랬더니 3 하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른 만약에 여기가 자릿수가 5자리인 73,500 하는 이런 수치가 있다면, 아하, 진수 이 값은 자릿수가 5자리니까 4 하고 되겠고, 그리고 735로 되어 있으니까 0.8663 하고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소수 쪽에서도 살펴보니까, 자, 지금 0.735에 대해서는 값이 마이너스 1에 0.8663 하고 나왔어요. 자, 0.0735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에 0.8663 하고 나오더란 얘기죠. 자, 0.8663은 뭘 나타내주고 있느냐? 여기는 진수 자리가 735로 돼 있는 거야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수치가 자,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부터 7이 시작이 됐네. 여기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부터 7이 시작이 됐네. 이런 걸 알려주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또 해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로그 x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을 계산했더니 4.8663 하고 나오더란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4 더하기 0.8663 하고 나오더라 이 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이용해서 x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자, 얼마겠습니까? 자, 4라는 얘기는 x는 정수 부분이 5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수치구나. 0.8663 하고 되었다는 것은 정수 부분의 수치가 7, 3, 5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수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계산했더니 4.8663 하고 나왔다면 그 진수 자리 x는 73,500 하는 그런 수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자, 로그 y 하고 계산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3.1337 하고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0.1337 요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이 얘를 마이너스 3 더하기 0.1337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1337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0.1337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살짝 더 바꿔주면 여기가 음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을 더 더해주고 그러면 원래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 1하고 마이너스 0.1337을 계산해주니까 이게 0.8663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0.8663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자, 마이너스 4가 나왔더라. 그렇다면 진수 y는 아까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 자리에서 그렇죠.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한인 숫자가 등장을 하면서 그 숫자가 0.8663에 의해서 누구로? 그래요. 7, 3, 5로 구성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미치 10인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진 기수법하고 연결이 잘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 하고 그 상용 로그 값들을 싹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방 예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부분을 자, 조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에서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양수 n에 대해서 항상 그 n은 이런 꼴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10의 n제곱 하는 이런 꼴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단 여기서 a는 1에서 10 사이 1 이상 10 사이의 그러한 형태, 즉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숫자라는 얘기고요. n은 정수인 이런 꼴로 무조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354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3.54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0.354 이렇게 돼 있다면 너는 3.54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양수 n에 대해서 항상 모든 n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양변의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 봅니다. 자,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자, 미치 10인 로그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그 n은 로그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런 꼴이 되겠는데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10의 n제곱 하고 되겠고 자, 그렇다면 얘가 미치 10인 로그니까 빠져나가서 n 하고 되겠고요. 자, 여기는 로그 a 하고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 n은 이런 형태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n은 당연히 정수값이죠.
자, 그리고 로그 A는 한번 살펴보면, 자, A가 1에서 10 사이 값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전부 같이 취해보면요. 자, 밑이 10인 로그니까, 자, 이 녀석 얼마입니까? 그렇죠. 0이네요. 이 녀석은 1이네요. 그래서 로그 A는 0. 얼마 얼마 하고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렇죠? 0과 1 사이의 값. 그래서 얘는 소수값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양수 n이 있으면 그 녀석의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정수 플러스 소수. 특히나 이 소수는 0. 얼마 얼마니까 양수인 양의 소수가 되겠는데 항상 로그 값을 계산하면 정수 플러스 양의 소수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로그 n은 n이 양수였을 때 로그 n은 반드시 n 플러스 알파 하는 이런 꼴로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n은 정수이고 자, 알파는 양의 소수, 즉 0. 얼마 얼마 하고 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랬을 때 이 n을 바로 로그 n의 정수 부분 그리고 이 알파 부분을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고 보니까 아까 앞쪽 이해에서 살펴봤듯이 이 n과 소수값 알파가 바로 진수 n, 대문자 n, 이 녀석이 어떤 수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하는 역할, 정수 부분 n이 하는 역할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정수 부분 n은 진수 n의 정수 부분 자릿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0 이상의 값을 갖는 정수가 나온다면 자, 이럴 때는 진수 n은 정수 부분이 소문자 n 플러스 1 자리의 숫자 진수가 n 플러스 1 자리의 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n이 음수로 나왔을 때 음수값이 나왔을 때는 진수 n은 소수점 아래로 소수점 아래 절대값 n 그러니까 n이 음수니까 절대값 n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그러한 수가 등장하더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 n이 하는 역할이 지금 이런 진수 n을 어떤 녀석인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자, 알파 소수 부분, 알파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 진수 n의 숫자 구성을 알려줍니다. 자, 진수 n이 어떤 수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공부했던 그 예제 부분을 한번 다시 가지고 살펴보면 자, 로그 7.35의 값이 0.8663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자, 어떤 녀석에 대한 로그를 계산했더니 자,
예를 들어서 2.8663이 나왔다면, 자, 얘는 2 더하기 0.8663 하고 쪼갤 수 있으니까 정수 부분 2, 소수 부분 0.8663 이들에 의해서 x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진수 x는 자, 정수값이 2 하고 나왔으면 자, 그렇죠. 몇 자리 숫자다? 아, 세 자리의 정수다. 정수 부분이 세 자리인 그러한 숫자다. 이런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자, 소수 부분 0.8663은 바로 진수 x의 숫자 구성을 알려주는데요. 자, 로그 값이 0.8663 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자, 진수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735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한 번 더. 로그 y라는 숫자에 로그를 취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3.3 플러스 자, 계산하기 편하게 0.8663 자, 이렇게 쪼개서 바로 썼습니다. 자, 이런 식의 수치를 나타내더라.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아하, 진수 y가 소수점 아래에 몇 번째에서 그렇죠. 세 번째에서 최초로 0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고, 소수 부분이 0.8663이다 라는 것은 0.8663이었을 때는 진수가 735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y는 735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다. 그래서 y가 0.00735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 진짜 상용 로그가 발생한 배경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로그를 이제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볼 그 시간이 왔는데요. 자, 로그 2값과 로그 3값이 이렇게 됨을 알았을 때 3의 30제곱은 과연 몇 자리 자연수나 될 것이며 자, 최고 자리의 숫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거로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로그가 발생한 배경이 아주 큰 수치들의 곱 나눗셈 이런 것들을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니까 힘들더라. 그래서 로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덧셈으로 또는 뺄셈으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편리하게 한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녀석들을 다시 전환시켜서 결과가 얼마인지 곱의 결과는 얼마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로그예요. 자, 그 계산을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을 30번 곱해라 그랬는데 자, 3을 30번 곱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로그를 이렇게 취해줌으로써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줌으로써 이 녀석의 결과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그를 취해보니까 30은 앞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거기에 곱하기 로그 3 하는 이런 현상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로그 3 값이 0.4771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30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3, 1은 3, 3, 7에 21, 3, 7에 21 그리고 3, 4, 12 그러면 이렇게 된가요? 그래서 14.313 하고 되는 그런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의 30제곱이라는 진수값에 자, 이 수치의 로그를 취했더니 결과적으로 14.313이라는 수치가 나왔다고요. 자, 다시 말해서 얘는 14 더하기 0.313 하는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정수 부분 14라는 수치는 뭘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3의 30제곱이라는 이 진수 부분이 몇 자리의 숫자, 정수 부분이 몇 자리의 숫자였는지 얘를 알려준다고요. 그럼 몇 자리입니까? 예. 실수하지 마시고, 자, 여기가 15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n 플러스 1자리예요. 자, 그리고 이 소수 부분 0.313이라는 것은 바로 진수가 어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0.313이라는 이 값을 갖는 진수 자리는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로그 2하고 로그 3 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유추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로그 2는 0.3010이더라 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고, 자, 로그 3은 0.4771이더라 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소수값 0.313은 이 수치와 이 수치의 사이값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수 자리도 2와 3 사이값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이 0.313을 소수값으로 갖는 그러한 진수 자리는 2와 3 사이, 즉 2점 얼마 얼마 하고 되겠더라. 그래서 뒷자리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앞에 시작은 2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최고 자리의 숫자는 바로 2가 되는 거고요. 자릿수는 15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n 플러스 a 하고 물었을 때 n은 15, 최고 자리의 숫자 a는 2, 그래서 결과가 17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자, 3분의 1의 10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20제곱을 계산을 해주면, 자, 두 수. 그렇지 않아도 요거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런 수인데, 그걸 또 곱해라 그랬습니다. 그 곱한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얘는 한 번에 모았으면요, 3의 30제곱분의 2의 20제곱 이렇게 쓸 수. 자, 그리고 거기에 로그를 취해 봅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끼리의 뺄셈하고 고칠 수 있겠고, 그렇다면 20의 로그 2 마이너스 30의 로그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로그 2가 0.3010임을 알았으니까, 자, 거기에다 20을 곱해주면요, 6.020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로그 3에다가 30을 곱해주면, 아까 14.313 하고 됨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은, 자, 마이너스 8.293 하고 이렇게 나옵니까? 자,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얘는 자, 마이너스 9 더하기 0.707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른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로그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9 플러스 0.707.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9, 소수 부분이 0.707인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3의 30제곱분의 2의 20제곱이라는 이 진수는, 자, 마이너스 9,
어쩐다고요? 소수점 아래 아홉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한인 수가 등장을 하고요. 0.707에 의해서 이 수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707 소수를 0.707이라는 소수값을 갖는 그런 녀석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바가 없는데 다시 한번 아까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로그 2와 로그 3의 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로그 4 값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자, 로그 4 값은 2의 제곱입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로그 2가 되네요. 그러죠? 그래서 로그 2가 0.3010이니까 거기다 2배 한 거 0.60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재밌는 것도 로그 5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5는 2분의 10이에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 하고 계산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로그 2네요. 자, 그래서 1에서 로그 2 값을 빼면 0.699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로그 6의 값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6은 2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 플러스 로그 3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해주니까 0.3010과 0.4771을 더해주니까 0.7781 하고 나오네요. 아시겠죠? 자, 좀 좁지만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유감스럽게 로그 7은 알 수가 없고, 자, 로그 8은요, 8이 2의 세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바로 3로그 2 하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로그 2가 0.3010이니까 거기다 3을 곱하면 0.903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로그 9도 알 수 있는데 9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2가 빠져나와서 2로그 3 하고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로그 3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0.9542 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져요. 그래서 로그 2 값과 로그 3 값만 알면, 자, 로그 4의 값, 로그 5의 값, 6, 로그 7만 모르고 로그 8, 로그 9까지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이리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0.707이었어요. 자, 그러면 로그 5가 0.699였고요. 로그 6이 0.7781 하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0.707은 그 사이 값이네요. 그렇다면 진수 자리가 5와 6 사이 값. 그래서 5 뭐뭐 하고 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의 결론. 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그렇죠. 9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한인수 누가? 5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님이 사실은 한 문제를 더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이 한 문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 나오는 문제에 관한 팁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형태의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요. 자, 로그 n과 로그 m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로그 n과 로그 m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그렇게 되는 뭐 어떤 수치값, x값, 진수값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로그 n이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항상 정수 플러스 소수 하는 이런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자, 로그 m도 자, 정수 플러스 소수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두 녀석의 소수 부분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타가 아니라 알파 하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소수 부분이 알파 하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조건 문제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은 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녀석을 빼기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소수 부분 알파, 여기에 소수 부분 알파가 서로 상쇄가 되니까 n 빼기 m이라는 정수값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주면 문제가 편리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번에는 로그 n과 로그 m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더라 하는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항상 정수 플러스 소수하고 표현된다 그랬고 얘도 정수 플러스 소수하고 표현된다 그랬는데 이 소수 부분끼리의 합이 1이 된대요. 그러면 아하 얘네들을 더해주면 n 더하기 m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걔가 1 그럼 다 정수네요. 자, 그래서 합이 정수하고 된단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고요. 근데 단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알파가 0이어 버리면 합이 1이 돼야 되고 알파가 0이 돼 버리면 그럼 결국은 베타가 1이 돼야 되네요. 근데 베타가 1이라면 소수라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자, 마찬가지로 베타가 0이어 버리면 더해서는 1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1 돼야 돼요. 그런데 알파는 소수여야 돼요. 자, 모순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알파 값하고 베타 값은 0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로그 n은 그냥 n 하고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정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그 m도 정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하나 더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 하나만 싹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x가 10 이상 100 미만에 있는 그런 수치인데 자, 로그 x 4제곱과 로그 x분의 1 한 것이 소수 부분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가능한 실수 x들 그것들을 곱해보세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x는 실수값이고요. 자, x가 10 이상 100 미만 사이에 있는 그런 수치인데 자, 로그 x 4제곱 하고 계산한 것과 로그 x분의 1 하고 계산한 것이 소수 부분이 같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x들을 전부 한번 찾아서 곱해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공부한 대로 로그 x 4제곱에서 로그 x분의 1을 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로그 x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x분의 1이라는 것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빠져나가면 플러스가 되고 로그 x 하고 되겠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5배의 로그 x 하고 되는데요. 자,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빼기 계산을 하면 이 결과치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렇죠. 정수값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다시 x는 10에서 100 사이였잖니.
그렇다면 자, 로그를 한번 밑이 10인 로그를 한번 같이 이렇게 취해 볼까요? 그러면 자, x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니까 로그를 같이 취했을 때 로그 x의 범위는 자, 로그 10의 10 1이 되겠고 로그 10의 100 2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로그 x는 1 이상 2 미만의 수치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앞에 1번에서 5로그 x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 또 5를 한번 곱해줘 보세요. 자, 5로그 x는 5 이상 10 미만의 수 하고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1번에서 5로그 x는 정수여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5로그 x가 2번에서 5에서 10 사이 이런 수치여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자, 두 개를 종합해 본 결과 5로그 x가 될 수 있는 거는 5, 6, 7, 8, 9 하고 5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로그 x는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5, 5분의 6, 5분의 7, 5분의 8, 5분의 9 하고 된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자, 지수로 고쳐서 밑이 10이니까요. 10의 1제곱, 10의 5분의 6제곱, 10의 5분의 7제곱, 10의 5분의 8제곱, 그리고 10의 5분의 9제곱인 이렇게 5개의 수치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전부 곱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 문제의 결과였으니까 자,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지수끼리 전부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0에 1 플러스 5분의 6 플러스 5분의 7 플러스 5분의 8 플러스 5분의 9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네요.